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네, 배워야 산다. 이번에 준비해 본 시간은 이제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찾기 부분 중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보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면 질수록 달러에 대한 강세, 즉 경제 대국이라 불릴 수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거기에 있어서 이 수출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수혜들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워낙 이 경기에 대한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좋지 않고 소비에 대한 그런 침체 구간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그런 기업들, 그런 수혜들도 좀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런 중국에 대한 기준율 자체가 지금 하향된다는 그런 소식 속에서 중국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장 초반에 또 워낙 좀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산업들,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신재생이라든지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꾸준한 뉴스플로우가 나오면서 꾸준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에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오늘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뉴스플로우를 먼저 살펴보고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뉴스에 대한 첫 번째 탈석탄법에 대한 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글로벌에 대한 에너지 기조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로 변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중 G2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인 곳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기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에너지를 구에너지를 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석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오히려 석탄에 대해서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석탄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단기간 대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석탄 관련주들이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KPF라든지 뭐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KP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회사 SBB테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로봇 기술력을 삼성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M&A 관련주로도 엮여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그런 석탄 광산 개발에 대한 그런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석탄 관련주로 지금 단기적인 급등을 보이고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이 로봇에 관련된, 오늘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봇에 관련돼서 재료도 가지고 있고 이 지금 석탄 수요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더블 제로를 통해서 단기적인 이런 시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 한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때 결국에는 이 KPF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도 컨센서스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는 그런 매출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다른 주가에 비해서 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렌드한 종목들, 즉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재료가 한 가지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들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석탄
석탄 회사의 지분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BSSL이라는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이를 통해서 또 판매 권리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두 종목,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종합 상사 종목도 있는데 이 두 종목이 거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인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석탄에 대한 기조는 꾸준하게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바로 함께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금 포르쉐가 결국 상장일 계획을 곧 승인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폭스바겐과 더불어서 이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자그마치 80조 원에서 120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 근데 포르쉐와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논평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아예 말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 같은 거를 살펴보실 때도 이런 어떠한 그런 풍문이라고 하죠. 어떤 풍문에 대한 그런 공시가 나올 때 이거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떠한 말투로 대응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러한 예를 들면 포르쉐와 폭스바겐이 상장을 한다, 상장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 기업들이 그러한 사실은 뭐 일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가의 급락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그런 기조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사실이 논의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진 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눠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를 생각하실 때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에 대한 그런 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다는 거. 어찌됐든 이 포르쉐와 이제 폭스바겐이 상장을 계획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종목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 코리아 FT, 3기, 성호전자, 이 세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자동차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개발을 해서 포르쉐에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8년이죠. 2018년에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포르쉐가 상장을 한다면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의 실적도 높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린 거다. 일단 시장의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이 종목의 거래량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주포가 움직이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들이 시가총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이런 힘을 이용한 그런 재료의 힘을 이용한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매물대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3기는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차량을 경량화시키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전기차에서는 경량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배터리의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체를 단단하면서도 경량화,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3기가 그런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고 포르쉐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부품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로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이제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말해서 포르쉐 그리고 아우디의 전기차에 필름 콘덴서를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재료, 이런 시장에서도 재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포르쉐의 상장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강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상장, 미국에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 예전에 쿠팡이 미국 내에 상장할 때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갔던 것처럼 미 증시와 연결이 된 이런 상장 이슈들은 꼭 챙겨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런 연관성을 한번 체크를 해서 당일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과 이 포르쉐의 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특히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트레이딩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 다음 뉴스를 보시면 지금 또 IRA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한국차의 뒤통수는 때렸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업체, 마지막 조립까지 완성이 되는 그 완성차 업체, 현대랑 기아는 지금 일단은 제외가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보는 수혜주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게 바로 이 K배터리와 태양광 쪽에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K배터리 쪽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G엔솔과 SK이온 그리고 삼성 SDI가 북미 지역에 공장, 즉 이 2차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북미 공장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맞서서 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대표적으로 뭐 E&D라는 종목 같은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죠.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양극재를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량으로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 E&D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은 누가 뭐래도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은 대표적으로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IRA 감축법에서 총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480조 원인데 이 480조 원 중에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80조 원 됩니다. 자, 그러면 그 80조 원에 해당 80조 원에서 80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로 기업이 하나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전력 대란이 일어나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다. 자,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셔도 뭐 원전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 기본 구조물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분으로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굉장히 또 곽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종목이 바로 하나솔루션이다. 이번에 IRA 감축법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은 이 매출에 대한 그런 캐파가 당연히 커졌다. 지금 보시면 2022년 올해만 해도 지금 9천억에 달하는 그런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이면 1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지금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매물대, 이런 종목들은 매물대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직전에 매물대가 지금 이곳,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배워야 산다 때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딱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차트 부분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트는 뭐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림판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저항선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좀 아무래도 이런 매물대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매매에 확실히 이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매매를 활용할 때는 분명히 그 전에 명심을 하셔야 될 거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이 매크로 환경에 지금 맞는가, 트렌드한가, 이렇게 그것들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서 매매를 하실 때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 점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까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 플로우로는 지금 중국에서 위안의 지준율,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죠. 지급 준비율을 2% 낮춘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다 보니까 위안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달 15일부터 8%에서 6%로 지금 하향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위안화의 가치를 방어한다. 즉, 이 중국에서 매출을 내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명심을 하고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기업으로는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는 부분에서는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이쪽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추석 전에 제가 매매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명절 전에 이제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쓸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매도도 많이 하고, 그걸로 이제 현금 확보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래 자체가 이제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명절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남은 이틀 거래일 동안은 당분간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거를 파악을 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다가는 없는 거래량 속에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다. 자,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점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항상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은 곳에, 돈이 많이 순환이 되는 곳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물론 투자에 대한 역발상도 좋지만 그런 역발상은 자칫 정말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셔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겠고 어떤 산업을 매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 특히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 그런 대형 기관에서, 대형 세력에서 매집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살펴보신다면 이 산업의 그런 플로우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매매에 대한 감도 같이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일수록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제 저번째 투자의 신에서 로봇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마주나 아니면 뭐 단기적인 그런 재료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은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어떤 아이디어냐면, 결국에 이 시장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산업에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종목들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 안에서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하나쯤은 마련해 두고 우리가 시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중 하나가 로봇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P2E, 게임 쪽에서는 P2E, 이렇게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업체들이 나중에 결국에 이 게임의 시장을 장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자동차 쪽은 2차 전지 쪽을 우리가 결국에 봐야 된다.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로봇의 외부 환경 그리고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 인간의 삶은 고령화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로봇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는 서비스용 로봇의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로는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주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고용 비용,
고용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고용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또 바로 로봇주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지금 TF팀을 꾸려서 9월 달에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원래는 의료용으로만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를 하려다가 그거를 이제 서비스용, 운동용으로도 같이 확장을 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9월 달로 밀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로봇계라고 하죠. 한 대 1억짜리 그 1억짜리 그 로봇계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 산업 전문가, 즉 현장에 있는 전문가 인력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가 실질적인 로봇 산업계에서 지금 1등을 달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점, 지금 그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라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본다면 결국에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최종 목적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겠죠. 우리 인간과 닮은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런 로봇들로 결국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로봇 또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본다면 선두에 가고 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증시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뭐가 있을까? 이 산업용 로봇이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혹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둘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감속기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속기. 이 감속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중요도가 굉장히 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부품입니다. 이 로봇의 관절마다 들어가서 이런 속도를 제어를 해준다던가 이런 토큰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의미를 하는데, 이 관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면서도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부품이 바로 감속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로봇 부품의 산업 지도를 보시면 이 감속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SPG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로보티즈도 보이네요. 로보티즈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감속기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하모니 드라이브 시스템 HDS라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일본 기업이 이 감속기 시장에서는 거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본의 그 기업들이 감속기 시장을 70%에서 90% 이상 점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머지 비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지금부터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지금 산업용 로봇 기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지금 상위 컨트롤러,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 그리고 구동 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신호를 변환하는 기기죠.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모든 컨트롤러를 지나치고 구동 기기를 지나쳐서 이 에너지를 변환을 시키는 그 과정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터에 해당한다. 모터라는 게 이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기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터가 이 관절마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터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기술인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산업 내 감속기의 비중은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업용 로봇의 원가 비중의 무려 32%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로봇을 한 대 만드는데 감속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도 소형 정밀 감속기, 즉
지금 로봇은 원래는 산업용 로봇, 즉 대형 산업용 로봇에서 지금은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소형 로봇으로 지나가고 있는,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소형 로봇이 소형화 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소형화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사이클로닉 감속기에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로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감속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감속기가 역할도 중요하지만 원가도 많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란 게 뭡니까? 이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감속기가 바로 이 수익성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4에서 10%, 그리고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데, 감속기는 하나를 만드는데 이 OPM이 16%에서 34%까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감속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속기에서도 해자가 존재를 합니다. 해자라는 건 뭐다? 굉장히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정말 필요한 기업이고 그 기술이고, 이 감속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감속기의 종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로드 감속기가 있고, 이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감속기가 있는데, 여기 써져 있듯이 이 스클로이드 감속기는 대형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봇도 지금 점점 소형화되고 있다. 이 산업 로봇도 소형화되고 있고 협동 로봇화되고 있다. 뭐냐면 산업용 로봇은 원래 이 엄청난 큰 기계로 뭔가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체제였다면, 지금은 이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구간 협동적으로 360도를 돌면서 협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들. 그 협동 로봇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가 가능한 그런 협동 로봇들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협동 로봇들 안에 들어가는 바로 감속기가 이 하모닉 드라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 소형 로봇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그런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림.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협동 로봇, 굉장히 확실히 크기가 줄어들어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도 협동 로봇의 추세로 다 넘어가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하모닉 드라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를 보시더라도 이 협동 로봇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클로딕 감속기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 하모닉 드라이브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로봇이라는 산업은 지금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노동력, 고용비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즉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 점에서 이 로봇 산업이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산업 안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부품은 바로 감속기다. 왜 감속기다? 그 감속기가 바로 이 원가의 비중, 즉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원가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감속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감속기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감속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은 아니다. 즉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감속기에 대한 시장, 경제적 해자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감속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로봇 산업이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올 때는 감속기 쪽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름도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린 이 HDS, 즉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회사, 일본의 회사가 거의 시장에서 무려 70% 이상을 점유율을 담당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드 감속기 시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일본 거예요. 일본의 납테스코라는 그런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이 HDS에서 사용되는 감속기가 이제 그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에도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기술력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HDS의 아성을 깨트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 감속기 분야에서는 일본의 니덱심포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가 주요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HDS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해볼 게,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시킨 기업이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바로 감속기 기업이 이제 그 유명한 SPG라는 종목입니다. 상장이 안 된 그 SBB테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어쨌든 이 SPG라는 그런 기업이 감속기 시장에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점점 이 기술력과 그리고 매출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DS의 비중이 너무나 큰 탓에 이렇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크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지금 오히려 이 로봇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HDS가 오히려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을 다루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HDS라는 기업 하나만 믿고 이 감속기를 부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청 업체들을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어떠한 사건에 대비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즉 시장이 커져가는 그런 안에서 분명히 이 감속기 시장에서는 이 SPG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HDS와 함께 더불어서 이 로봇이 수요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캐파 자체가, 지금 감속기에 대한 캐파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차질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고, 보통 1년 가까이 이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 기업 혹은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감속기 시장에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속기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로봇 산업 생태계 기초 체력 강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로봇 부품 실증 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이 로봇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장 실증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시킨 그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SPG나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국산화에 시작했고 제품 상용화에 성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시장의 진입 단계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는 것과 이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로봇에 대한 그런 캐파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에 있어서 이런 로컬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잘 선점하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이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그런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그런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한번 넓혀서 한번 본다면 지금 테슬라봇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뭐 머스크가 사고도 많이 쳤고 네, 이런 증시에 굉장히 파동을 많이 일으키는 인물로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이런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자신이 뱉은 말은 거의 이뤄내는 그런 혁신가로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AI 데이에서 이제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이전처럼 사이버 트럭 공개할 때처럼 이렇게 뭔가 로봇에 대한 그런 오류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지금 깃발을 테슬라에서 꽂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로봇 공학 기술에서 이 휴머노이드 즉 이족 보행 로봇의 기술은 굉장히 어렵다. 제일 어려운 단계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지만 테슬라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이런 걷거나 뛰는 그런 정도의 동작을 보여줄 것은 저는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옵티머스 어떻게 보면 감속기의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지금 관절마다 들어가는 이런 옵티머스 즉 40개 여기 지금 40개의 관절이 보이는데 여기 관절마다 전기 동력이 갖춰진 그런 기기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개의 관절이 존재한다는 것은 즉 40개의 모터 그리고 40개의 감속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해서 한 6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34개의 34개의 관절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의 감속기가 아닌 이런 옵티머스의 감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9월 30일에 있을 이런 테슬라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 AI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감속기의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를 공개하는 이런 시점에서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유심 있게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기업으로 돌아와서 SPG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SPG의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지금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이 SPG라는 기업은 이 뭐 AC, DC 본기드 기어 모터랑 좀 BLDC 모터 산업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SPG의 매출 비중 자체도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해외 수출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달러 강세의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가전부품과 산업 자동화에 대한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지만 점점 이 모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모터 중에서도 특히 감속기에 대한 부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PG가 좀 기록할 수 있는 실적이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SPG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SH 감속기와 SR 감속기 지금 하모니 감속기랑 그리고 사이클로드 감속기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한 이 SH 감속기가 바로 이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 감속기고 그리고 이 SR 감속기 지금 크기만 봐도 굉장히 큰 산업용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이 SH 감속기가 소형화 로봇의 감속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증시를 보실 때 이 SH 감속기는 앞으로는 그냥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SR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H 감속기에 대한 실적이 점점 차근차근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캐파 기준으로 만약에 이 공장을 100% 가동을 한다면 35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잡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매출로 다시 돌아온다면, 자, SP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자, 여기서 지금 SPG의 매출을 보시면 이 매출액 자체, 영업이익 자체가 이번 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20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점점 감속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SPG가 시가총액이 3,4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밸류가 포함된 시가총액이다, 성장성까지 포함이 된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신다 하시더라도 여기 지금 이평선에 조금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 지금 추세선에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SPG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이 매물대와 추세선이 만나는 곳까지 내려온다, 즉 14,000 아래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강력하게 매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 SPG가 일단 로봇 관련주로 해서는 대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감속기라는 부분, 로봇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G, SH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에브리봇인데요.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봇 청소기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 물론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은 존재를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IoT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발전을 시켜보겠다라고 하지만, 일단 지금은 로봇 청소기다. 로봇 청소기 관련 기업이다.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에브리봇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로봇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부담 없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브리봇도 한번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약간 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여기 지금 레퍼런스, 가이던스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 즉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에브리봇 영업이익이 109억에 해당하고, 그리고 매출액은 613억에 해당하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은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큽니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주가가 오늘 굉장히 또 상승세가 좀 좋았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권리락을 또 맞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권리락 매매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권리락 매매를 할 때 이런 에브리봇이라는 종목 실적이 좀 좋고 트렌드에 맞잖아요. 로봇이라는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권리락 매매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권리락 기준으로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면 한 7% 떠서 시작을 한 거죠. 시가 마이너스 33%에서 고가 마이너스 37%이기 때문에 한 6% 정도 수익권을 주다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권리락 떨어지는 날에 한 3%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한 5% 정도만 딱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이런 매매적인 스킬도 한 가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일어나고 나서 권리락이 떨어질 때 이런 펀더멘털이 존재하고 트렌드한 종목들은 수익권을 짧게 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한번 HTS의 공시 부분에서 권리락 한번 쳐서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무슨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자, 로보티즈는 일단은 직개미랑 일개미가 가장 유명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개미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주로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런 제품 출시가 많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 직개미의 특징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간에 이런 이동이 가능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이 직개미를 뭐 사람 엘리베이터 태우고 내려주고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런 사무동, 이 층마다 연결되어 있는 사무동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대로도 여러 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괜찮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LG전자에서 만든 캐리봇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무거운 뭐 짐을 옮기거나 그럴 때 이런 일개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로보티즈를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보는 거는 이 결국 LG전자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주주의 현황을 보시면 이 로보티즈의 주주 현황이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주 현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LG전자가 지금 8%나 되는 그런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지만 이왕이면은 지분을 대기업에서 좀 가지고 있는 다 대기업들은 돈 버는 데에 특화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률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지금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이 옆에 보시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최근에 뭐 이마트24를 지나가다 보시면 한 10개 중에 1개는 무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커져갈수록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 중국에서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업체가 더 이상 이 서비스 로봇, 즉 서빙 로봇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일단 매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적자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적자가 아니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또 테마적으로 받을 때 굉장히 또 잘 가기 때문에 이 유일 로보틱스는 특히나 이 서빙용 로봇을 만드는 이런 중국 기업이 닫으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600억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뭡니까? 바로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센서,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카메라 쪽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가라는 종목인데, 나무가 오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 지금 이 거래량, 일단 수장주가를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주가를 다시 적용을 시키면, 자, 여기 지금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인데, 이런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는 거의 90% 이상이 수익권을 준다. 자, 그 다음날 뭐 1%에서 3% 정도 수익권을 주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긴 횡보의 시간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제가 배워야 산다 거의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빠지는 게 없으면 이 주가는 언젠가는 다시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거래량 쪽으로만 본다면 이런 거래량 이후에 주가 빠짐이 없이 이렇게 거래량이 빠짐이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아래에서 지지 저항선에 따라서 그냥 매집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 거래량 터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변곡점들, 여기 변곡점, 이런 변곡점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로봇과 관련해서 지금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 뭐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꼭 로봇 관련주들과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이 지분으로 엮여 있는 이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 로봇은 오늘 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속기가 지금 로봇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감속기는 돈도 기업에게 잘 벌어다주는 부품이고,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해자가 있는,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를 담당하고 있는 SPG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넘어서 로봇과 관련해서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로봇 안에는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로봇을 담당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을 담당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뭐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산업군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국책 과제들 나올 때 그 국책 과제들에 어떤 산업군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지,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짧지만 5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힘들고 어렵고 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거의 확률적으로 90%에서 100% 발전을 해야 되는 산업이 어디인가, 그 산업이 지금 당장에는 좀 소외를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산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그런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자.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로봇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런 산업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내일도 이렇게 대응 잘 하시고 성투하시는 시청자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